오늘은 지난번에 뭐죠? 7월 달인가요? 7월 달에 이제 치즈스틱 강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어제까지 이번 주에 어제까지 이제 치즈스틱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이제 추가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원래 목적은 이제 7월 달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추가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부품을 사용하는 걸 이제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인공지능적인 부분을 좀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그 부분의 내용을 조금 이제 추가해서 오늘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뭐 아주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활동은 사실 지난번에 이제 햄스터 할 때는 이런 내용은 하지 않았는데 일단 그 엔트리에 있는 기능 중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이제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엔트리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뭐 엔트리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AI 등록, AI 블록 불러오기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비디오 감지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여기에 이제 그 비디오 감지 블록이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래서 우선 그 예전에 그 했던 것처럼 일단 비디오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비디오가 연결되었는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보이기를 하면 되고요. 근데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문구를 카메라에 연결해 주세요. 이런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고요. 만약에 카메라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비디오가 연결이 안 됐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 비디오 카메라 화면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안 보이면 여기 자물쇠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카메라에 이제 허용을 하시면 돼요. 아마 허용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뭐 새로 고침 여기 새로 고침 있네요. 새로 고침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이거 새로 고침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잘 보이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혹시 하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일단 아마 이제 지난번에 뭐 하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뿌옇게 나오는 거는 여기 이제 그 투명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투명 효과를 0으로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영상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 엔트리에 있는 기능 중에서 얼굴 인식 뭐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얼굴에 이거 어떤 거냐면 얼굴에 각 요소들 눈, 뭐 코, 입 여기에 이제 그 특징이 되는 몇 가지 이제 포인트 점들을 이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눈이 뭐 어떤 모양이고 대략적으로 입이 어떤 모양이고 뭐 코는 어디 있고 뭐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감정을 인식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그 이런 블록이 있으니까 얼굴의 감정이 사실 어떤 감정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그 제가 이제 몇 가지 해보니까 뭐 행복, 슬픔, 분노, 뭐 무표정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행복하고 슬픔 두 가지만 이제 한번 해봅시다. 뭐 더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행복인 경우에는 뭐 그 오바이오 매트릭스에 이제 좋음이라는 그림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소리를 행복이라는 소리를 이제 내는 걸로 했고요. 슬픔인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여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림 중에서 슬픔에 해당되는 건 없는데 실험에 대해 얼굴이 이제 뭐 비슷해요. 슬픔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소리는 이제 슬픔이라는 멜로디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카메라에 이제 얼굴을 이렇게 나오도록 해서 뭐 좋은 표정, 기쁜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슬픈 표정을 지으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 그리고 혹시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줌에서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면 엔트리에서는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줌에 있는 카메라는 종료를 해 주시고요. 아마 이 표정을 카메라 앞에서 이제 표정을 지을 때 좀 과장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사실 표정인식이라는 게 뭐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사용하는 아마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추측기로는 저기 얼굴에 그 아까 말씀드린 각 포인트 이렇게 뭐 눈이라든지 코, 입 요런 그 테두리에 이제 몇 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의 형태에 따라서 아마 인식을 하게 될 텐데 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과장되게 이제 표정을 지으면 그래도 구분이 잘 되니까. 네, 다 하셨어요? 자,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뭐, 아마 그 표정을 지으면, 행복이나 아니면 슬픔에 해당되는 표정을 지으면, 뭐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요 멜로디가 있는데, 요 멜로디가 끝날 때까지는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멜로디가 끝나야지만 그 다음 표정을 이제 다시 또 인식을 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소리가 나는 중에도 표정을 바꿔서 표정을 다른 표정으로 바꿔서 다르게 표시되도록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이걸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계속 기다리면 안 되니까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꿨다가 칩시다. 제 생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해보시면 아실 텐데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얼굴 인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복이다. 그럼 이렇게 그림 표시하고 소리 내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루프를 돌아서 보니까 또 행복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행복이라는 소리를 내겠죠. 멜로디를 소리를 시작하겠죠. 또 루프를 돌아서 또 행복이니까 또 시작하고 계속 이제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계속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첫 음만 계속 나는 거예요. 첫 음만. 첫 음만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얼굴 표정이 달라졌을 때만, 바뀌었을 때만, 이전에 얼굴 표정이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새로운 얼굴 표정이 다른 걸로 바뀌었을 때만 이제 소리를 재생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감정이라는 변수하고 이전 감정이라는 변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을 그 감정 인식된 결과를 감정이라는 변수에다 대입을 했고요. 그리고 요 인식된 요 감정이 이전의 감정하고 다를 때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다르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인식된 감정이 행복이냐 슬픔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감정은 이전 감정으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에 왔어요. 처음에 이제 그 행복이라는 표정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행복이 들어가 있을 거고, 요건 행복이고, 이전 감정은 이제 빈값일 거예요. 다르니까, 넘어가서 행복이니까 요 그림 그리고 행복이라는 노래를 이제 연주하기 시작했다. 시작을 시키고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 하니까 요게 이전 감정에 지금 행복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루프를 돌아와서 여전히 이제 행복이면 두 개 그 이전 감정에 지금 행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현재 요 감정도 행복이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죠.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쭉 넘어가서 멜로디는 계속 흐르고 있을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런 중에 이번에는 그 슬픔이라는 표정으로 이제 얼굴 표정을 바꿨다.
그러면 여기가 슬픔이 될 거고 이전 감정은 행복이었고요. 지금은 슬픔이니까 다르니까 들어와서 슬픔이니까 이렇게 해서 슬픔에 해당되는 소리를 내고 다시 루프를 돌아서 거기 이전 감정에 슬픔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계속 슬픔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슬픔, 이것도 슬픔, 이것도 슬픔이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다시 넘어가고 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감정이 바뀔 때만 얼굴 표정이 바뀔 때만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소리가 안 끝난 중간에도 표정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계속 실행이 돼서 소리가 첫음만 나는 것도 방지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시간이 뭐 지금 많이 지나서 요거는 한번 각자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줄다리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 일단은 뭐 우리 줄다리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줄다리기를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할 텐데 그러면 여기 이제 서브모터를 꽂아서 뭐 지금 꽂아서 하셔도 되고 뭐 있으면 이제 꽂아서 하시면 되는데 SA 모터에 한번 꽂아 봅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서브모터 그 끝에 막대기를 하나 달아가지고 여기다 세워놓고 이쪽이 당기면 이쪽으로 이렇게 막대기가 넘어가고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화면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요건 원래 있죠. 있는 거니까 이제 놔두면 되고 요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뭐 꼭 화살표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어요. 뭐 어떤 모양. 이왕이면 이제 화살표가 좋은데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여기 뭐죠?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두 개를 추가를 하고요. 아무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는데 첫 번째는 엔트리 보스에 대해서 요걸 이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되죠. 그 상태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 똑같고요. 또 다른 건 다 똑같고 여기 일단 서브모터의 각도를 90도로 이제 서브모터 각도가 0도에서 180도까지 돌아가니까 90도로 해놨고요. 중앙에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놓는 거죠. 위로. 그리고 매트릭스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 좌표 2,2니까 0, 1, 2 그리고 0, 1, 2 해서 딱 중앙에 빨간색 점 하나를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한 1초 정도 기다리고 뭐 꼭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1초 정도 후에 이제 시작 신호를 보내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 화살표가 있었죠. 이번에 이걸 한번 봅시다. 왼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고 선택한 다음에 왼쪽 화살표에 대해서 요거 이렇게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거 지난번에 이제 햄스터 할 때 이런 비슷한 걸 했었는데 자신에게서 감지하는 움직임 여기서 자신이라는 거는 요 오브젝트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메라 영역이 이만큼 있잖아요. 화면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 요 왼쪽 화살표 자신 오브젝트가 차지하고 있는 요 영역 요만큼 내에서 이제 카메라의 화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움직임이 한 50보다 클 때 움직임이 좀 커야 되겠죠. 50보다 크면 서브모터는 180도 이쪽으로 돌리고요. 여기가 서브모터 뭐 방향에 따라 다른데 여기가 0도고 이쪽 90도, 180도라고 하면 이제 180도 쪽으로 이제 옮기면 되죠. 180도로 정하기. 아까는 90도였는데 180도로 정하게 하면 이쪽으로 쭉 움직이겠죠. 그리고 화면 그림은 지금 아까 2,2에 있었는데 X 위치를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이동하면 안 되니까 0보다 크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나머지 이제 오른쪽 화살표 클릭을 하고 요 프로그램 또 짜면 되겠죠. 사실 이거가 똑같은데 그게 똑같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이쪽으로 가서 붙여넣기 하면 되죠.
거의 똑같죠. 오른쪽 화살표도 다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자신 요 영역에서 감지되는 어떤 움직임의 양이 50보다 크면 요 바뀌는 부분 요 세 가지예요. 아까는 180이었는데 이번 0도죠.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을 움직이는데 뚫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4보다 0, 1, 2, 3, 4까지밖에 없으니까 X 좌표가 그래서 4보다 작으면 이제 1 증가시키면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실행을 시키면 이 화면에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화면이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 전체가 이제 카메라가 이제 뒤에 깔려 있는데 여기에 어떤 움직임, 요 영역에서의 감지된 움직임, 요 영역 내에서 감지된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뭐죠? 아까 그 LED 매트릭스의 빨간색 점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여기 서브 모터가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카메라 상에서 이쪽에서 손을 막 뭐 손이든 뭐든 막 움직이면 이쪽으로 쭉 가겠죠. 또 이쪽에다가 쭉 막 움직이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뭐 이쪽에서 움직이면 왼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 이렇게 실행을 시켜놓고 뭐 학생 2명이 여기 이제 서로 여기 학생 1명은 여기 학생 1명은 또 여기 해가지고 누가 줄을 이쪽으로 당기냐 이쪽으로 당기느냐 그런 걸 시합을 하면 되겠죠. 재미삼아서.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코드 작성해야 되는 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하겠는데 일단 요거는 엔트리 보드에 대해서 요거는 왼쪽 화살표 요거는 오른쪽 화살표인데 왼쪽 화살표하고 오른쪽 화살표는 코드가 거의 똑같죠. 카피해서 하시면 돼요. 이게 세 개를 한꺼번에 제가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시간을 계속 제가 드릴 수가 없어서 원래는 이제 다 하시면 여기 채팅창에 다 했다고 올려주시면 제가 그 다음 넘어가면 되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지금 7시 25분이니까 7시 30분까지.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실습 자체는 뭐 별거 없는데 조금 학생들한테 이제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몸을 움직이기 힘든 뭐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이제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명령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음성 명령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해보는 것처럼 이제 그림을 임명을 해서 뭐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건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한번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자료를 조사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한번 뭐 인공지능을 떠나서 이렇게 해보는 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그 한번 우리가 제어를 해보는 걸로 했는데 일단은 사고 모터를 하나 붙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LED, RGB LED를 하나 붙였어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자 코드를 보면 코드는 뭐 별거 없어요. 일단은 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모터의 각도는 0도, 0도로 있는 상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 사물 인식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 사물이 이제 시계냐 뭐 침대냐 케이크냐 자동차냐에 따라서 그림이 이제 무슨 제어를 해주는 그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계를 보여주면 현재 시간을 화면에 보여주고 네, 침대는 이제 뭐 잠을 잔다고 생각하고 침대 그림을 보여주면 불을 끄고 뭐 케이크 이건 좀 억지스럽긴 한데 케이크 그림을 보여주면 생일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자동차 그림을 보여주면 아까 그 서버 모터가 이렇게 막대기가 0도에서 90도로 이렇게 딱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뭐 문을 열어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이 표현 자체는 뭐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다른 표현으로 뭐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식하고자 하는 그 사물 자체도 지금 종류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명령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현재 시간 표시하는 거는 이제 그 오바이오 LED에다가 이렇게 현재 시간 땡땡 현재 시하고 분 이렇게 해서 이어 붙여가지고 글자를 그래서 글자를 표현하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스크롤을 시켰죠. 현재 시간이 몇 시, 몇 분인지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LED가 처음에 이제 불을 켜진 상태였는데 이건 끄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소리 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음 모터 돌리면 되는 거죠. 간단한데 그래서 이걸 한번 작성을 해서 여기 제가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이제 비추는데 이게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 엔트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뭐 아마 내부적 연로 같은 거 썼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카메라 화면에 요걸 그림을 꽉 채우지 마시고요. 꽉 채우면 잘 인식이 안 될 수 있어요. 조금 떨어져서 카메라 화면 전체의 요 그림이 한 뭐 좀 한 3분의 2 정도 크기 정도 되도록 그렇게 비추는 게 훨씬 인식이 잘 될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림 4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35분인데요. 45분까지 한번 해보죠. 좀 내용이 많으니까.
45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
자, 그림을 다 코드를 다 짜셨으면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계. 다른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대.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그 뭐 인공지능을 떠나서 학생들이 이제 한번 그 자료를 조사해서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서 좀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는데 장애 유형에 따라서 뭐 음성 인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는 그림, 이미지를 입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눈 깜빡임 혹은 눈 깜빡임은 아마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존하는 어떠한 툴에서도 제공을 못하고 왜냐면 그게 이제 좀 처리 속도가 좀 빨라야 되는데 눈 깜빡이는 건 금방 뭐 엄청 빠르게 깜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그 전용으로 따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봐서 그거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자면 이제 수화인식 같은 경우는 사실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손 모양도 필요하고 손 방향, 손 움직임, 얼굴 표정까지 한꺼번에 다 인식을 해야 돼서 좀 힘들고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화 그러니까 알파벳에 해당되는 기억 니안티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학생들이 이제 정해서 어떤 식으로 입력을 줄지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명령별로 뭐 이렇게 메이커 작업을 하고요. 작품을 만들어서 해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넘어가고요. 이거는 사실 조금 그냥 재미삼아서 해본 건데 여기 이제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려고 여기는 음성인식인데 음성인식 블록을 갖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음성인식, 오디오 감지랑 번역이랑 두 개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오디오가 감지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마이크가 연결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거는 뭐 확인 아마 뭐 마이크를 연결했으니까 되겠죠.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여기 이제 허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거는 뭐 생략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일단 확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번역 기능을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 건데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얘가 번역한 다음에 그 음성으로 들려주면 부끄러우니까 몰래 이제 이렇게 커닝하려고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을 한 다음에 음성 인식한 다음에 그건 이제 일단 우리가 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표시를 한 거, 말풍선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음성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걸 여기 오바이오 LED에다가 그 한국어로 이제 음성 인식이 됐을 테니까 그걸 영어로 바꿔서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 영어로 번역된 글자를 요 LED 매트릭스에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스크롤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실행을 한 다음에 안녕 제가 해보니까 안녕 그러면 하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가 찍힐 거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헬로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헬로우가 찍히고 뭐 그런 거 한번 해보면 뭐 재미삼아서 번역 기능을 한번 써본다는 의미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간단하게 5분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지금 7시 45분이니까 49분이니까 뭐 54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 해보셨으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한 5분 정도 쉬죠. 지금 7시 54분이니까 8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할게요. 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뭔가 학습을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5분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8시부터.
자, 이제 8시니까 또 이어서 할게요. 요거는 사실 뭐 많이들 하시는 거 많이들 하시길래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텍스트 학습하는 건데 사실 텍스트 학습하는 거는 제가 이제 햄스터 쪽으로 할 때는 그 음성 인식하고 이어 붙여서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를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 일단 여기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블을 좋은 말, 나쁜 말 이렇게 할 거고요. 좋은 말에다가 쭉 입력을 하시고 나쁜 말도 쭉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하면 되겠죠. 저는 뭐 나쁜 말은 이제 욕설 사전을 제가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 좀 넣었어요. 뭐 이거는 뭐 많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모델 학습을 하고 학습을 시키고 추가하기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코드는 뭐 간단한데 일단 이거는 뭐 질문하는 거니까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대답을 이제 여기에서 대답을 입력을 받아서 그게 이제 아까 앞에서 학습한 모델 텍스트를 학습한 모델이 있죠. 거의 입력한 그 문장 글자가 이쪽에 더 가깝냐 이쪽에 더 가깝냐 판단을 하겠죠. 둘 중에 가까운 쪽으로. 그래서 좋은 말이면 좋은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짓고 아니면 나쁜 말이면 싫은 표정을 짓고 뭐 그냥 해본 거예요. 간단하게. 이런 건 이제 뭐 간단하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뭐 이건 간단한 거니까 한 8시 한 5분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가위바위보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가위바위보 혹은 뭐 참참참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봅시다. 일단 이건 영상으로 할 거라서 이제 카메라 인식으로 할 거예요. 모델 학습하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위 가위에 해당되는 그림을 이렇게 촬영으로 바꿔가지고 꾹 누르시면서 이제 막 바꾸면 되겠죠. 상태를 여러 가지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위도 마찬가지로 쭉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 추가하기 해가지고 하나 더 추가해서 해서 쭉 또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미지인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학습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 업로드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지 어쨌든 너무 많이 하면 또 사실은 많이 하면 좋은데 너무 많이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충 이제 입력을 하셔가지고 모델 학습하기를 하시고 끝나고 나면 학습이 끝나면 학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끝나면 이제 여기 테스트 해보셔도 되는데 그냥 추가하기 여기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그 다음 진행을 해봅시다. 입력하는 때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미지를 가위바위보 다 입력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모델 학습하기를 클릭을 하시고 좀 기다리세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니까. 요 기다리시면서 한번 기다리시는 동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은 가위바위보를 이제 컴퓨터하고 저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컴퓨터 쪽에 가위바위보를 만들기 위해서 무작위로 0, 1, 2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0이 가위, 1이 가위.
2가 보예요. 요거는 사실 이제 그냥 숫자로 놔둬도 되는데, 숫자로 해놓으면 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뒤에 가서, 그래서 글자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냥 숫자로 그냥 하셔도 돼요. 일단 디비디비딥 같은 소리 한번 냈고, 그 다음에 난수 발생시켜서 0이면 가위, 1이면 바위, 아니면 보,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그 변수에 들어가 있어요. 가위바위보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그 저의 가위바위보는 뭐냐? 아까 앞에서 가위바위보 세 개를 이제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걸로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러면 요걸 실행하는, 요 블록을 실행하는 순간에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창이 하나 뜨면 거기서 카메라 촬영으로 바꾸고, 이제 손을 가위바위보 중에서 표시를 한 다음에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넘어가겠죠. 그럼 그 입력된 그 사진이 가인지 바인지 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아까 레이블을 우리가 가위바위보라고 했으니까 그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인식 결과로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화면에다가 인공지능의 그 값은 뭔지, 가위바위보는 뭔지, 그리고 나의 가위바위보는 뭔지를 일단 표시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위바위보 결과를 이제 따져야 되겠죠. 이거는 뭐 그냥 아는 규칙대로 그냥 한 거예요. 일단은 결과를 무성부로, 이제 기본값은 무성부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인식 결과가 나의 가위바위보가 가위면, 그 다음에 컴퓨터의 그 값이 가위는 무성부니까 넘어가고, 바위냐 보였냐에 따라서 결과를 이제 승, 패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바위인 경우, 보인 경우 각각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결과가 승이면 뭐 좋은 표시하고 잘했어요 소리 출력하고, 아니면 패면 이제 실험 표시하고 삐삐 소리 내고, 그 다음에 무성부면 그냥 이런 얼굴 표정 표시하고 이런 소리 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어디 갔죠? 처음이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또 소리 내고, 디비디비 소리 내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가위바위보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나의 가위바위보를 인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승패를 따지고, 또 승패에 따라서 뭐 표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까 그 학습하기가 다 되면, 여기서 학습하기가 다 되면 추가하기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진행을 할게요. 사실 여기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그냥 기존에 있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뭐 해보는 거 요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를 좀 더 하는 걸 이제 저는 원하기 때문에 오늘 해본 거는 이제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를 해본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 이렇게 게임을 해서 끝나기보다는 여기다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게 거의 랜덤하게 하는 거니까 컴퓨터가 이기기도 하고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컴퓨터가 더 잘해서 점점 더 잘해서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위바위보의 어떤 대왕으로 아주 잘하는 그런 컴퓨터로 인공지능을 뭐 만들어 보는 게 더 좋겠죠. 뭐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어쨌든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 치즈 스틱 같은 건 이제 메이커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이커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 수업용으로는 완성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표현 여러 가지 표현함에 있어서. 근데 메이커 도구는 이제 메이킹을 안 하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뭘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위바위보 결과를 이제 글자로 화면에다 글자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소모타를 싸가지고 뭐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만들어진 게 이제 실제로 가위바위보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더 재미가 있지 않나요? 메이커 교육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이제 너무 이제 분량이 많아지는 거죠. 인공지능 교육하기에는 이제 핵심이 조금 메이커 교육 만드는데 이제 또 공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완성형 제품이 더 유리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인공지능 자체의 수업용으로 쓰기에는 완성형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수업을 다 진행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떤 그 프로젝트 성격으로 어떤 작품을 한 달에 걸쳐서 뭐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메이커 제품으로 이제 연결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다음에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린 것도 있고, 그다음 어제 그 스틱 수업할 때 이걸 잠깐 했었는데,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강화학습을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뭐 엔트리나 뭐 다른 도구들, 엠블록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뭐 영상이나 뭐 음성이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그 지도학습이에요. 그 지도학습 외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그 학습이 돼 가는 과정, 뭔가 이제 학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강화학습 쪽이에요, 사실. 학생들이 느끼기에. 지도학습 뭐 카메라로 영상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긴 하는데 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건 못 느끼죠,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주기에는 강화학습 쪽이 훨씬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단계에 따라서 여러 단계, 제가 볼 때 한 6단계 정도로 나눠질 것 같은데 그냥 체험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체험에서 조금 더 변형을 가는 게 있고 코드들을 한 중학생 정도 되면
중고등학생? 하여튼 코드를 한번 직접 작성해 보는 단계까지 나갈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체험 수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7월 달에 이제 그 할 때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봅시다. 요 주소로 들어가면 코드가 이제 제가 다 만들어 둔 게 있고요. 그걸 실행만 시키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앞에 있던 거하고 똑같은 주소고요. 똑같은 주소죠.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치즈스틱을 가지고 빗방울 피하기라는 게임을 만들어 봤었는데 기억하시죠? 그 게임을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 인공지능이 그냥 하는 거고 요건 시간 좀 걸려요. 근데 이제 요건 학습 과정만 이제 그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빠르게 한 거예요. 게임이 진행되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고 그래프 그려주는 거, 그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건 실시간으로 원래 그 게임의 속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게임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생긴 차트를 이렇게 그려주는. 이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이 움직이는데 빗방울을 피하기 위해서 150번 움직일 때 몇 번 충돌했는지 빗방울이랑 그 횟수를 센 건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횟수가 좀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빗방울을 맞지 않고 계속 잘 피하죠.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냥 엔트리에서 접속해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걸로 하는 그래프를 보시려면 이걸 하는 게 좋겠죠. 밑에 있는 거. 자, 요거는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어떤 발표를 할 때 뭐 어떻게 해서 뭐 잘 됩니다. 사실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조금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하는 취지에 조금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활동을 했다. 학생들이 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수치화 시켜가지고 차트로 이렇게 수치화 시켜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학생들이 조금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거 아니더라도 다른 활동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수치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걸 조금 더 능동적으로 앞에 했던 거하고 사실 그 비슷한데 좀 더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한번 해보는 걸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 뭐죠? 햄스터 할 때 했던 걸 그대로 이제 치즈 스틱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치즈 스틱 그 5x5 LED 상에서 어떤 로봇이 이제 하나 보라색으로 하나 표시가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학습 과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역할 노래를 할 텐데 하나는 이제 로봇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이제 로봇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길을 한번 찾아보는 걸 해보는 거고 하면서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잘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입장을 바꿔서 역할을 바꿔서 이번에는 컴퓨터가 알아서 막 움직이는데 이제 그걸 지도가 아니고 지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서 점수를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로봇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로봇이 돼서 시행착오를 통해 함정을 피해서 목표 지점으로 가는 걸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코드가 여기 있고요. 요거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다운받으셨으면 그냥 카피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규칙이 있는데요. 햄스터 했을 때와 똑같아요. 똑같은 조금 달라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길찾기 문제에서 로봇의 이제 현재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지점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함정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 찾는 알고리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깜깜이에요. 함정이 몇 개인지 함정이 어디 있는지 목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향키를 눌러서 그 키보드에 방향키를 눌러서 그 보라색 점으로 표시된 로봇을 조정을 할 거고요. 그 함정에 빠지면 함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정하다 보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삐삐 소리가 날 거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목표 지점에 도착을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 봤더니만 어디 목표 지점 도착했다. 그러면 도미솔 소리가 날 거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사람은 이런 걸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뭐 삐삐 소리도 듣고 도미솔 소리도 들을 텐데 하다가 보면 점점 금방 그 다음부터는 길을 잘 찾을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목표 위치에 도착하는 것을 연속 3번을 하면 이제 게임을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5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문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주소로 들어가서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보셨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잘 하게 된다. 그걸 이제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그 기계학습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걸 보시면 아 강화학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누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뭐 지도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삐삐 그리고 도미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줘서 당근과 채찍으로 뭔가 학습을 시키는 이런 게 이제 강학습이에요. 자, 이번에 입장을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컴퓨터가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채찍을 준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떼찌 하고 그 다음에 당근, 그 사탕, 뭐, 상금은 좀 그렇네요. 상을 준다. 그렇게 해서 한번 훈련을 시켜보자. 자, 여기 마찬가지로 코드가 있고요. 이거 조금 이따 이제 들어가 보기로 하고 일단 설명부터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 LED 매트릭스에서 그 아마 그 여기 얘가 말풍선으로 얘기를 할 텐데 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이제 컴퓨터 키보드로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자기가 놓고 싶은데 그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찍으면 돼요, 점을. 그리고 그 다음 칸에 대해서 또 움직여서 아래 위로 움직여서 점을 찍으면 되고요.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함정 3개를 파고요. 함정 3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목표 지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갔을 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냥 표시한 것일 뿐이고요.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은 이 정보를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다 보면 뭐 여기에 도착할 수도 있고 막 움직이다 보면 여기에 도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간 경우에는 우리가 키보드에 X 소문자 알파벳 X를 눌러서 떼찌를 하고요. 만약에 얘가 움직이다가 여기 들어갔다. 초록색 위치에. 그러면 알파벳 O, 소문자 O 키를 눌러서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듯이 처음부터 다시 해서 쭉 계속 진행을 하면 얘가 점점 함정이 안 들어가고 여기 바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될 거예요. 그걸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건데, 그래서 규칙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로봇이 한 번씩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함정에 빠지면 X 키를 누르면 되고, 목표에 도착하면 O 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로봇 출발 위치로에서 다시 이제 반복을 할 거고요. 우리가 아까 사람이 했듯이 똑같이 이제 입장에 바꿔서 얘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가 그려질 텐데 차트는 목표 위치에 도착할 때까지 몇 번 움직였는지 누적된 움직임의 횟수 그걸 이제 표시를 할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요 횟수 그러니까 움직임의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류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막 학생들이 할 때 막 키보드를 스페이스 키를 연타를 막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함정에 들어갔는데 스페이스 키를 더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요 위치에서 떼찌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백키를 눌러서 다시 되돌아간 다음에 거꾸로 돌아간 다음에 여기서 X를 눌러야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B키를 누르면 돼요. 요거는 좀 학생들이 실수할 그 경우가 있어서 요건 나중에 조금 더 손보려고 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어쨌든 요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시간 지날수록 이제 횟수가 그 움직임이 점점 줄어들죠.
자, 요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컴퓨터가 우리가 사람 마치 아까 앞에서 사람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컴퓨터도 똑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잘한다. 그런 걸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활동이 일단 체험만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앞에서 그 다른 지도 학습, 예를 들면 뭐 텍스트 학습시키든지 아니면 뭐 영상을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들죠. 햄스터 동작 미션 영상이 뭐죠? 제가 실제로 동작하는 걸 촬영한 적은 없고요. 말고 그 강의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 좀 이따 제가 이제 설명 드릴게요. 강의 동영상들은 이제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건 제가 알려드리고요. 자, 요것도 이제 해보시면 되고, 그 뭐지? 요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여기서 오늘은 이제 그 체험하는 수준까지만 진행을 하는데 요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죠? 제가 강학습에서 그 당근하고 채찍, 떼찌하고 상을 사탕이라고 합시다. 떼찌하고 사탕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X키, O키를 누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 그 피드백 주는 부분을 조금 변형을 시켜보는 것 학생들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이제 그런 활동을 해보는 게 이제 요 다음 단계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실제 코드를 이제 한번 짜보는 거. 그런 단계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일단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햄스터 교육 잠깐만 저기 내가 그걸 진행을 했었나? 하여튼 뭐 그 내용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요 강화학습 부분을 제가 봤을 때 한 6단계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요거는 사실 뭐 인공지능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몇 가지 이제 그 정보를 드리자면, 이건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런 교재를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안내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로메이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치즈스틱 메뉴에 보시면 교재 다운로드가 있죠. 그럼 이런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요 뭐죠? 로봇 창의교육 사업, 창의교실 이런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서 만든 교재고요. 요거는 교재를 대구에 계신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교재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그 강의하고는 다르게, 제가 하는 강의는 주로 이제 선생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직접 활동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강의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여기 수업 운영을 위해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열 몇 차시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걸 참고하면 이제 수업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 아래쪽으로 쭉 스크롤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그다음에 예제 코드, 엔트리 코드까지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동영상은 또 이 햄스터 스쿨에 가시면 왜냐면 링크를 한 번에 알려드리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교육자료 메뉴에 보시면 동영상 강의 메뉴가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 동영상들은 다 여기 올라가 있고요. 어제 한 것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다른 분들의 강의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제일 위에 보면 로메이션 유튜브 채널이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치즈스틱에 대한 동영상이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들어가시면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요거 하나하나 클릭하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보셔도 되고, 동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것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9월 말 정도에도 이제 강의를 개설할 생각이 있는데, 이런 내용 말고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즈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엔트리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하고 둘 다 가능하죠. 지금 돼 있고, 그거 말고 이제 거기 태블릿에서 하는 스택에는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 되면 제가 또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다 됐다고. 그럼 그때 태블릿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